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정환 교수님이죠. 제7판 신헌법입문 340페이지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항 평등권의 효력. 과거에는 평등권이 행정과 사법만에 속하여 행정과 사법에 있어서의 법 집행과 법 적용상의 차별만을 금지한다고 하고, 입법자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입법자 비구속설이 있었으나 오늘날 행정 사법뿐만 아니라 입법도 구속하면 당연하다. 따라서 행정의 자의성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도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평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평등권이 사인들 간에도 효력을 가지며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제2항 평등권의 내용. 로마자 1번의 차별금지 사유. 1번의 헌법 제11조. 우리 헌법 제11조 후문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이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1번이 차별금지 사유가 이에 한정된다고 보는 열거설과 동그라미 2번에 이 세 가지 사유를 예시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예시설이 있다. 예시설이 타당하고 통설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유 외에 연령, 학력 등 다른 사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헌법의 다른 규정들, 개별적 평등권. 현행 헌법은 제11조 1항 후문 외에 평등원칙을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동그라미 1번에 모든 국민을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에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3번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4번에 선거권의 평등을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1항이 그리고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헌법 제11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5번에 경제의 민주화에 경제적 평등관념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은 경제적 평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동그라미 6번에 우리 헌법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적 평등원칙에서도 차별금지 사유가 나온다. 342페이지에 3번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 양가백은 성별. 개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란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의 금지됨을 말한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 비해 우대하여 여성에 불리한 조치나 입법을 하여 차별하거나 역으로의 차별이 금지된다. 다만 각 성이 가지는 차별적, 생리적 차이에 따라 우대하는 것을 차별을 두는 것은 오히려 합리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남녀평등을 위한 법률로 여성발전기본법, 고용과 근로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대한 협약이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성별에 의한 차별로 그동안 문제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안의 현대 판례들이 있다. 동성
동본 간 혼인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을 합치 결정. 동그라미 2번에 호주제와 부성주의에 대한 헌법을 합치 결정. 동그라미 3번 간통죄 규정에 의한 결정. 동그라미 4번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있어서의 북의 혈통주의에 의한 헌법을 합치 결정.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의한 의원 결정. 동그라미 6번에 대한민국 국민이 남자에 하나의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합헌성 인정 기각 결정. 양가로 2번에 종교 보겠습니다. 개관. 어느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무다님권, 취업이나 근로의 기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평등권의 침해가 된다. 헌법 제20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국교부인 원칙은 헌법 제11조의 구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별한 대우를 모든 종교에 대해 하더라도 무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무신자에 대한 차별을 수용할 수 있다. 판례.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기독교 신자의 맹시되기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343페이지 헌재는 합리성 있는 차별이라고 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 5일제에 정착되고 모든 시험은 다 토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양감 3번은 사회적 신분, 개관. 차별금지 사유로서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하여 출생 시 타고난 신분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한다는 선천적 신분설, 출생 시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된 신분에 의한 차별도 금지된다는 후천적 신분 포함설 등이 대립된다. 선천적 신분설은 차별금지 사유가 가문이나 문벌 등에 좁게 국한되어 결국 합리성이 없는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신분 사유가 광범위해지고 이는 차별금지 사유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시적이라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후천적 신분설이 타당하다. 판례 보겠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대한 대표적 판례들을 몇 가지 보면 동그라미 1번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 동그라미 2번에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합헌이라고 본 결정. 동그라미 3번에 친민재산 국가기소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 등이 있다. 4번에 차별금지 사유의 의미.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라고 하여 모든 차별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거나 비례성을 가진 차별은 오히려 평등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밑줄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차별금지 사유라는 의미는 불합리하거나 불비례적인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를 말한다. 로마자 2번은 차별금지 영역. 헌법 제11조이란 후문은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344페이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이란 일시적 규정으로서 그 외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된다. 헌법 전문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존중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1번에 정치적 생활 영역. 정치적 생활 영역에서의 평등권은 국민이 정당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참여하여 정치적 공직선거에 입후하는 것과 같은 정치 참여 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평등권이다. 정당의 창당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함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권에 있어서는 그 표수가 같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표의 가치가 동등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선거구 인구 편차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데 이에 대해서 선거제도에도 다루었다. 공직선거의 입후보함에 있어서도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표현행위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2번에 경제적 생활 영역. 국민의 일상생활에 경제적 활동이 많고 경제적 생활 영역도 광범위하게 걸쳐 있으므로 평등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영역이다. 경제적 소득을 누리기 위한 근로활동에서의 기회와 수입의 평등, 소비활동에서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 문제가 자주 거론된 대표적 경제 영역은 재산권 영역이다. 재산권은 사실 오늘날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평등의 관념에 의한 제한을 많이 받게 된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에서의 평등 원칙의 구현이다. 사회보장 수급에 관한 불평등,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근로자 소유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그러한 경우에는 부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으로 헌법으로합치 결정이 되었다. 345페이지 3번의 사회적 생활 영역. 사회적 생활이란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서로 간의 접촉, 교류, 협력을 영위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민이 사회 속의 일상적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각종 사회단체나 법인의 사회적 활동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생활 영역은 사람들 간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이기에 이에서 본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등 다른 영역에서 활동과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4번은 문화적 생활 영역. 문화란 인간들이 정신적 활동 내지는 그 활동의 소산이나 인간들이 영위하는 삶, 생활의 양식을 말한다. 문화적 창작활동, 문화활동 단체의 구성, 문화활동 행사 등에서의 차별은 합리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금지되어야 한다. 그 번째 3번의 적극적 평등화 조치, 개념과 정당성 근거. 적극적 평등화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이란 역사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차별을 받아왔던 특정 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들에게 고용이나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 적극적 평등화 조치는 미국에서 발달된 이론이고 우선적 처우 또는 호의적 처우라고도 불린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판결에서 잠정적 우대 조치라고 표현을 쓴 바 있다. 적극적 평등화 조치는 동그라미 1번에 과거에 가해졌던 차별이 오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상의 사상과 동그라미 2번에 적극적 우대 조치로 흑인, 여성 등 여러 구성원들이 어울려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사상에 그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특징과 한계. 잠정적 우대 조치의 특징으로는 1번에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346페이지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혜택을 준다는 점. 동그라미 2번에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 3번에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 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은 될 수 있다. 적극적 평등화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찬반의 논란이 없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이를 폐지하는 주들이 나타나 그 퇴조 현상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적극적 평등화 조치는 동그라미 1번에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동그라미 2번에 어디까지나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이므로 잠정적 우대 조치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권利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적극적 평등화 조치로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고용 촉진,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장애인 고용 할당제, 공직선거에서의 여성 후보 추천 할당제, 공직선거에서의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제도, 장애인 추천 보조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장애인 고용 할당제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고 안마사 비명계의 기준을 정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을 들어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올려두는 동안 잠깐 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